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명렬 선생님의 재정학 연습 이번 시간은 챕터 2장 경제적 효율성과 시장 실패 생산에 있어서의 파레토 효율성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트로 측면에서 한번 요거를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가 노동과 자본을 투입을 해서요. XJ랑 YJ를 만들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A와 B한테 이렇게 나눠주는 상황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거는 이제 교환, 소비의 효율성이라 할 수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생산된 X랑 Y를 A와 B한테 이렇게 주는 상황을 지금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춘 것이냐라고 하면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여기. 이해 가세요? 아니, 이미 생산된 빵과 물이 있는데 A와 B한테 어떻게 나눠주는 게 제일 좋겠냐 그러면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거야. 아니, 배가 고픈 사람한테 빵을 주고요. 그리고 목마른 사람한테 물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 만나가지고 야, 너 배고파? 목말라? 이걸 물어보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소비 또는 교환의 효율성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결론은 알고 있습니다. 괜히 복잡하게 무차별 곡선을 가지고 설명을 했지만 MRS가 똑같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MRS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시죠. A가 생각할 때 XJ를 얼마나 소중히 생각하는가가 B가 생각할 때 XJ를 소중히 생각하는 정도를 같을 때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A가 XJ를 훨씬 더 소중히 여기는 거야. 그래서 이걸 해석해봐요. A는 XJ를 소중히 여깁니다. 소중히 여겨. 그러면 B는 YJ를 소중히 여기는데 B는 XJ를 덜 소중히 여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정리하면 B는 XJ를 덜 애지중지하는 거와 소중히 여깁니다. 이해 가십니까? XJ가 빵이고 YJ가 물이라고 할게요. 자, 만약에 XJ가 빵이고요. YJ가 물이라고 합시다. 자, 목마른 사람이 누구야? 그치? B가 지금 목마른 거야. A는 지금 배가 고픈 거야. 그러니까 XJ를 A가 좋아하니까 XJ는 이렇게 B에서 A로 가게 되고요. 그러면 아니, B는 XJ를 덜 소중히 여기니까 XJ를 B가 A한테 주고 당연히 A는 YJ를 당연히 줄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직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A가 XJ를 왜 소중히 여길까요? 우리 지난번에 에즈워드 박스 본 것처럼 물과 다이아몬드처럼 XJ가 별로 없기 때문에 소중한 거지. 근데 이렇게 교환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렇게 교환이 이루어지면 그러면 A 입장에서 볼게요. A 입장에서는 XJ가 소중했었는데 이제 XJ를 많이 받게 되는 거야. 그럼 XJ가 많아지면 XJ에 대한 소중함 정도가 떨어지죠. A는 XJ에 대한 소중한 정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XJ가 이제 많아지니까 내가 배고팠어. 빵이 없어가지고. 근데 물을 주고 빵을 받게 되니까 빵이 많아지잖아. 그럼 빵의 소중함 정도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교환이 이루어지다 얘가 감소하니까 얘가 작아지고 B는 XJ가 별로 소중하지 않았었는데 자꾸 A한테 주다 보니까 B가 XJ에 대한 소중함 정도가 커져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 우리가 가장 효율적인 균형 상태에 도달하면 균형이 어떤 개념인지 아시죠? 어떤 상태에 도달했을 때 더 이상 변할 만한 요인이 없는 상태야. 그게 바로 MRS가 같아질 때 멈춰지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이렇게요. 스톱!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바로 교환의 효율성,
바로 소비의 효율성 이렇게 되죠. 자, 이거를요 우리가 지금 똑같은 패턴인데 이렇게 생산의 효율성으로 바꾸려고 해. 노동과 자본을 통해서 이렇게 XJ랑 YJ를 생산하는 이 측면에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어요? 자, 그래서 교재 35페이지 볼게요. 생산에 있어서 효율성이고요. 생산의 효율성이고요. 자, 제목 볼게요. 제목. 이 지극히 당연한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모르면은 완전히 못 얘기하는데 알면은 당연한 얘기를 저렇게 어렵게 하나 그렇게 됩니다. 자, 생산 요소의 최적 배분. 당연하지. X, Y, 빵과 물을 생산하는데 노동과 자본을 어떻게 투입해서 쓸까? 이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손흥민이라는 선수의 자원을 갖고 있고 류현진이라는 선수의 자원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 이정우로 할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자원이 있어. 노동과 자본이 있는데 손흥민 같은 선수는 축구와 야구 중에서 어디에다가 배치를 해야 훨씬 더 좋을까요? 그치? 축구에 배치하는 게 훨씬 낫지. 축구를 한다 그러면 공격수에 배치하는 게 나을까요? 수비수에 배치하는 게 나을까요? 당연히 공격수에 배치하는 게 훨씬 더 낫겠죠. 물론 이제 또 수비수는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수비도 잘하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마찬가지야. 생산 과정에 있어서 노동과 자본을 XY를 생산하는데 어떻게 배치하는 게 가장 좋을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가장 효율적인 배분점을 찾아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념 한번 볼게요. 1번 개념. 자, 거기 보시면 생산의 파레토 효율성이란 한 재화의 생산을 감소시키지 않고 다른 재화의 생산을 증가시킬 수 없는, 그러니까 한 재화의 생산을 감소시키지 않고 다른 걸 증가시킬 수 있게 되면 만장일치가 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걸 파레토 개선이라고 그랬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파레토 개선이 생산 측면에서 불가능한 그런 경우를 우리가 생산의 효율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케이? 이건 앞에 소비의 효율성과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고 설명 볼게요. 설명도 똑같아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을 때 소비의 효율성은 A, B가 X, Y를 어떻게 나누는 게 좋은가 이건데 지금은 X, Y를 생산할 때 노동과 자본을 어떻게 배치하는 게 좋을까 이겁니다. 자, 경제 전체에 노동이 어떻게 있냐면 노동이 거기 보시면 100 이렇게 있습니다. 캐피탈입니다. 자본이 몇 개 있습니까 하면 70 이렇게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노동을 가지고 X에다가 얼마나 배치할까? Y에 얼마나 배치할까? 그걸 나타내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표현하면 여기 X를 생산하는데 노동을 어떻게 배치할까? 이렇게 본다라고 할게요. 자, 그래서 노동이 관심사니까 노동으로 하고 X제에 몇 개를 투입하지? 노동을 Y제에 몇 개 투입하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본을 X제에 몇 개 투입하지? 자본을 Y제에 몇 개 투입하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책에는 예를 통해서 보면 자, 동그라미 2번 최초의 배분점 2점인데 X제 생산에는 노동이 20, 요게 20이라는 거야. K, 거기 보시면 X제 생산의 자본은 50, 요게 50이라는 거야.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X제 생산에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노동과 자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숫자로 돼 있죠? 20, 50. 순서 맞아야 돼. Y제 생산에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노동이 80. 그리고 Y제 생산에 여기 보시면 자본이 얼마입니까? 저게 70이니까 사실 요건 알 수 있지. 2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게 노동이 둘 다 합쳐서 20, 80 합치면 100, 50, 20 합치면 70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X랑 Y를 생산을 하려고 합니다. 자, 밑에 요거 에즈워드 박스 그렸는데 좀 익숙해질 것 같으니까 그냥 바로 할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X가 노동이 100으로 길고 자본이 작으니까 이렇게 옆으로 좀 길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X를 생산한다. 이렇게 보시고 밑에 박스 잘 있죠? 여기는 Y를 생산한다. 이렇게 OY, OX 있는데 그냥 XY라고 할게요. 지금 현재 배분 상태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하면은 X를 생산할 때 노동이 20, 자본이 80 이렇게 돼 있으니까 거기 밑에 그림 잘 나와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기가 2점 이렇게 돼 있어요. 잘 됐죠? 자, 이게 얼마야? 여기 요만큼이 얼마야? 요만큼이. 그쵸? 20. 요만큼이 얼마야? 요만큼. X 생산하는데 K가 얼마? 50.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Y도 마찬가지입니다. Y도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면 Y 생산의 노동이 80, 자본이 Y 생산의 20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앞에 했던 거랑 똑같은 케이스인데 Y 생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이 길이가 얼마라고? 이 길이가 50 더하기 이쪽 20 더하면 70. Y가 70. X는 얼마라고? 여기서 이렇게 더하면 좀 익숙해져 보세요. 그럼 되게 심플합니다. 당연한 얘기야. 20과 80을 그러니까 전체 여기 나와 있는 노동을 X에는 20을 할당하고 Y에는 80을 할당해서 100 이렇게 만든 겁니다. 자, 그게 2점. 자, 근데 2점에서는요, 우리가 생산과 관련해서 이걸 등량곡선이라고 표현을 하죠.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X 생산과 관련한 등량곡선 이걸 그냥 Q라고 거기 Q로 써야죠. Q라고 해가지고 QX 제로 이렇게 할게요. 오케이. 그 다음에 Y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Q Y 제로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X 제로 해도 편한데 그냥 책의 로테이션을 좀 따라서 얘기했어요. 우리 교환의 효율성에서 얘기한 것처럼 여기 진짜 말 그대로 블루오션에 해당하는 파란 색깔 영역이 있는 거 보이십니까? 요렇게요. 요렇게. 그러네. 그럼 요 안으로 가면 우리가 둘 다 윈윈 할 수 있는 X랑 Y를 더 많이 증가시킬 수 있는 영역이 된다는 것이죠. 4번 볼게요. 자, 두 투입, 요소의 투입점이 볼록 렌즈 같이 생긴 요 어느 안쪽으로 가게 되면 개선이 가능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을 뭐라 그러냐면 이 점에서는 생산에서의 파레토 효율적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아니 여기 보시면 렌즈 모양이 생기는 거잖아. 렌즈가 쫙 지워져서 눈이 탁 감기게 되면 이 눈독이 있잖아요. 여기 눈 그리면 무섭겠죠. 이렇게 그리면 무섭잖아. 이게 이렇게 눈 모양이 이렇게 있게 되면 이 안으로 가게 되면 개선이 가능한 영역이라고요. 자, 근데 요거와 관련해 가지고 이 점에서는 지금 X 생산할 때 노동이 적고 자본이 많아요. 그러니까 노동이 소중하겠지. 그거를 우리가 요거 기억나십니까? MRTS라 합니다. 요게 MRTS. 이해 가세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야. 마찬가지. Y를 생산할 때 여기 나와 있는 접선의 기울기 요거 MRTS입니다. 어느 게 더 커? 노란 색깔이 파란 색깔보다 훨씬 더 크지. 이게 등량곡선인데 등량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를 MRTS라고 한다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노란 색깔의 이거를 MRTS LK X 요 파란 색깔이 MRTS LK Y 어느 게 커요? 노란 색깔이 파란 색깔보다 크잖아. 그래서 이게 뒤집어도요 우리가 좀 뒤집으면 뭐가 달라질까? 맞아요. 뒤집어도 이거 똑같습니다. 이거 좀 헷갈리시면 교환의 효율성 파트를 다시 보세요. 거기서는 A와 B라고 해서 XZ, YZ 이렇게 했고 여기서는 똑같은 건데 X랑 Y를 생산할 때 노동과 자본 이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는 MRTS LK인데 X를 생산할 때랑 MRTS LK인데 Y를 생산할 때랑 지금 X 생산할 때 MRTS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오셨어요? 여러분 MRTS 뭐라고 이해하고 있습니까? 델타 L을 증가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그럼 뭘 해야 되는데요? 아니 이게 MRTS LK 하면 L이 관심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L 노동이죠. MRTS는 노동이 소중한 정도라고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게 더 의미가 있어요. 문제 풀 때도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축구팀에서는 손흥민이 필요해요? 류현진이 필요해요? 손흥민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X 생산에서는 지금 MRTS가 크다는 것은 노동이 필요한 거야? 자본이 필요한 거야? 노동이 필요한 거지. Y에서는 노동이 덜 필요한 거야. 손흥민 선수의 몸값은 손흥민 선수 같은 사람이 없으니까
굉장히 희소한 거지. 손흥민 같은 선수가 되게 많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덜 희소한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잘 보시면 X에서 노동이 훨씬 더 소중하게 됩니다. 교환할 여지가 생기는 거지. 여기 눈알 모양이 어디로 이렇게 간다 할게요. 거기 뭐 그 주황 색깔로 되는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 뭐 지난번에 본 것처럼 F라고 이렇게 할까요? 요 안으로 가게 되면 자, 그래서 이 점에서 F점으로 간다 할게요. F점으로 이렇게 간다 할게요. 어떻게 교환이 이루어진 거야? 그치, 여기 한번 보세요. X에서는 노동이 소중하니까 Y에서는 노동이 필요가 없어. 그래서 L이 이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해 가시죠? 자본은 1, 2이동해야지. K는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어렵죠? 원래 재정학 파트가 미시경제 끝부분을 잡고 가는 거니까 좀 어려운데 여기서 한 문제 정도만 나와요. 그래서 챕터 2장에 이게 다 어려운 것만 있지 않고 뒤에는 쉬운 거 있으니까 한 요 정도는 하는 데까지 하시고 객관식 때도 문제 풀면서 더 이렇게 많이 하긴 할 겁니다. 아셨죠? 감만 잡으시면 돼요. 자, F점으로 가면 이렇게 교환이 되면 여기 X에도 어떻게 됩니까? X의 노동이 이제 풍부해집니다. 그래서 L은 X로 이동해서 X에서는 노동이 풍부해지면서 많아지는 거죠. 풍부해지면서 자, 소중한 정도가 MRTS라고 했습니다. MRTS는 작아지는 거죠. MRTS LK는 이렇게 하락하게 됩니다. 자, 직관적으로 당연한 거야. 우리가 이제 다이아가 소중한 건 다이아가 희소하기 때문인데 다이아가 많아졌어. 다이아 한 바가지랑 물 한 바가지가 있어. 어느 게 소중해? 물이 더 소중할 수 있겠지. 그래서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 멈춘다? 그래요. 언제 멈추냐면 똑같습니다. MRTS LK가 X 생산할 때랑 MRTS LK가 Y 생산할 때랑 요거 두 개가 같을 때 요럴 때가 바로 이제 효율성이 달성된다. 생산에서의 효율성이 달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도 세무사 시험을 준비한다 그러면 시험 과목이 여러 개 있잖아. 그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시간을 할당해서 배치할 것인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요. 실제 시험장 갔을 때도 내가 이걸 모르는 문제인지 쉬운 문제인지 아니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인지 금방 풀 수 있는 문제인지 그거를 잘 알아가지고 시간 내에서 푸는 거잖아. 그러니까 시간을 무슨 하루 종일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어떤 순서대로 공략할 것인가에 따라서 똑같은 능력을 갖고 있을지라도 점수는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똑같은 우리가 노동과 자본을 갖고 있어요. 에듀워드 박스 내에서. 근데 이 안에 어느 점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나한테 최적 선택되는 점을 찾는 거죠. 근데 이 점은 최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볼록 렌즈 부분이 있게 되면 최적이 아닌 게 되고요. 넘어갈게요. 자, 36페이지 가보시면 그래서 파레토 효율성 조건이다 라고 하면은요. 1번, 2번 똑같습니다. 등량 곡선이 접하는 MRTS가 등량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다 하나 쓰면 MRTS LK는 이거는 기초경제학에 나오는 거죠. 등량 곡선의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를 MRS라고 그러고요. 등량 곡선, 이게 T가 테크놀로지입니다. 그래서 등량 곡선의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합니다. 오케이?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MRTS가 똑같아지는 거기 4번 보시죠. MRTS가 똑같아지는 이게 바로 생산의 효율성이 달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생산의 효율성이 달성되는 등량 곡선이 접하는 점들은 여러 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자, 여기다 한번 같이 정리해 볼게요. 여기. 자, 이거는 앞에서 봤던 교환의 효율성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그림이 잘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계약 곡선과 생산 가능 곡선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더 이상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한 점들을 지금 나타내려고 해요. 자, 그래서 거기 이렇게 박스를 그렸습니다.
지난번에 본 것처럼 녹색깔로 할까요? 녹색깔로 해서 이렇게 직선을 그렸습니다. 거기도 이제 꼬불꼬불하게 돼 있는데 그냥 직선으로 그리세요. 요게 생산의 효율성을 달성하는 점들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게 X라고 할게요. X 생산할 때 노동을 얼마나 쓰고 자본을 얼마나 쓰는가. Y 생산할 때 노동을 얼마나 쓰고 자본을 얼마나 쓰는가. 그래서 거기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X 생산과 관련한 이렇게 등량 곡선이 있고요. 파란 색깔로 Y 생산과 관련한 등량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자, 생산의 효율성은 지금 이거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죠. MRTS가 같은 점들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게 요 위에는 계약 곡선 상에 있는 점들을 의미합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가 F점이고 여기가 G점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MRTS가 여기 나와 있는 접선의 기울기잖아. 접선의 기울기잖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요 계약 곡선 상에 있는 요거 이렇게 나타낸 요 걸 우리가 계약 곡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계약 곡선이다 라고 하면 계약 곡선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등량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같은 점. 네, 1번 볼까요? 자, 계약 곡선과 생산 가능 곡선 이렇게 있습니다. 생산 가능 곡선의 도출 1번. 생산에 있어서의 파레토 효율성 조건이 성립하는 점. 두 재화의 생산의 등량 곡선이 접하는 점. 무수히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계약 곡선은 지금은 생산의 계약 곡선이야. 효율성을 달성하는 점으로서 이렇게 할게요. 달성하는 점으로. 자, MRTS가 같아지는 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MRTS, LK가 같아지는 X랑 MRTS 밑에 있는 건데 다시 한번 써봅니다. 여러 번 쓰셔야 돼. 여러 번 써서 익숙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끝에, 이 끝에 여기도 사실은 효율적인 점이에요. 이렇게 다 연결이 됩니다. 자, 그렇게 돼 있고요. 자, 37페이지 가볼게. FG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 책에서는 37페이지에 ABC로만 또 이렇게 해놨는데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똑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린 요거대로 해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X를 생산하는 거야. 이 빨간 색깔이 보면은 이렇게 할까요? 숫자를 예를 들게. X가 10개, X가 여기 20개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YZ는 등량 곡선이 이쪽으로 갈수록 많아지는 거야. 원점이 저쪽이니까. 그래서 YZ도 표시를 해볼게요. YZ가 만약에 얘가 10개, YZ가 얘가 20개 이렇게 있다 합시다. 여러분, 그럼 F점은 어떻게 쓸 수가 있어요? F점은 한번 찾아볼까?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X고요. 여기가 Y거든. F점은요. 지금 F점 보세요. X가 10개, YZ가 20개. X가 10개, YZ가 20개. 여기에 대응되는 거예요. 여기가 F점 10개, 20개. 됐습니까? G점은 X가 20개, Y가 10개. 이렇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기가 G점. 이해 가시죠? 이해 가시죠? 여기는 책에는 그냥 일반화시켜서 A', B' 하다 보니까 그런데 숫자를 대입하면 좀 더 쉬워요. 자,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등량 곡선이 여길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 여기 XJ가 빵개야, 빵개. 아니, 노동과 자본에 XJ 하나도 투입 안 했잖아요. 그리고 노동과 자본을 다 여기 YJ에 투입을 했네. 그래서 이게 YJ가 예를 들면 30이라 할게. 그럼 여기 원점에 나와 있는 값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X는 빵개, YJ가 30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가 원점.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계약 곡선상에 있는 요 효율적인 점들을 쭉 연결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될 수가 있고요. 자, 이걸 뭐라 그런다?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4번 거기 나와 있는 MRTS가 같아지는 점이고 계약 곡선상의 그 점들 나타내는 거. 요걸 우리가 생산 가능 곡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이제 기초 경제 하다 보면 이게 프로덕트 가능 파서빌리티 커브 이렇게 하는데 이게 생산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점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동그라미 5번 보세요. 요소 공간의 계약 곡선을 이 계약 곡선이죠. 요게 계약 곡선 상에 있는 점들이야. 등량 곡선이 같은 점. 그래서 여기 있는 점들 원점부터 FG를 쭉 연결하게 된 거. 이게 바로 우리는 생산 가능 곡선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네요. 이해 가시겠죠? 오케이.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볼게요. 생산 가능 곡선 상에 있는 점들은요. 계약 곡선 상에 있는 점을 재화 공간에 옮겨놓은 것이기 때문에 PPC 약자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그러니까 약자로 PPC 넣어두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생산 가능 곡선 하면 좋은데 이 정보 처리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점들이 다 생산에서의 효율성을 달성하고 있는 점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한계 변환율 그거 하나 체크하시면 여러분 여기 한번 볼게요. 내가 X제를 10개 생산하려고 하면 세상에 공짜가 없잖아. 노동과 자본을 X에다가 더 투입을 하니까 Y제를 이만큼 포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제가 멀리서 볼 수 있게 하려고 제가 이렇게 X를 크게 증가시키는 건데 X를 눈꼽만큼 증가시켰을 때 내가 세무사 시험의 합격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올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시간의 많은 부분을 다른 걸 포기해야지.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말이야 친구들 만나는 거 치맥 계속 즐기면서 내가 하는 취미생활 즐기면서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겠어. 그런 건 불가능하지. 세무사 시험에 내가 좀 더 시간 투자하고 합격하기를 열망한다 그러면 뭔가를 내려놔야 됩니다. 경작에 제일 중요한 게 그쵸 공짜 점심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 생산 가능 곡선에서 여기 F점에서 G점으로 가면 X를 생산하기 위해서 Y를 포기해야 되는 거잖아. 지금 여기서는 제가 크게 얘기했는데 거기 책에 있는 것처럼 X를 한 단위, 한 개의 눈곱만큼 증가시켰을 때 Y를 얼마나 포기합니까? 그게 바로 거기 밑줄 치세요. MRT라고 할 거야. MRT가 바로 뭡니까? 라고 하면 이게 T가 트랜스포메이션이야. 그래서 X제를 생산하기 위해서 Y제 얼마나 포기하는가인데 거기 박스를 보시면 델타 X 이거 지워버리세요. 그냥 바로 하세요. X제에 대한 비용이다. 이렇게 바로 이해하셔야 돼. X제에 대한 비용을 Y제에 대한 비용으로 이렇게 나타낸 거. 이게 한 개의 변환율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나중에 우리가 MRT로 그냥 할 거야. 한 개 변환율. 오케이, 용어 정리 좀 해주시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밑줄 치세요. 생산 가능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 절대값 집어넣어서 이게 분자가 X잖아. 그래서 밑줄 치고 별표하세요. X제의 기회비용. 기회자 가로로 묶으세요. X제 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요게 좀 낯설 수 있는데 우선 요 정도 정리를 하시고요. 지난 시간에는 여기 노란 색깔에 해당하는 교환의 효율성, 소비의 효율성을 봤고 이번 시간에 빨간 색깔의 생산의 효율성을 봤고요.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파레토 효율성을 나타낼 때는요. 교환의 효율성, 생산의 효율성, 그리고 종합적 효율성을 달성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38페이지에 종합적 효율성, 그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여기 좀 낯설긴 하지만 직접 필기하면서 보셔야 돼요. 이게 뭐 책에 있으니까 눈으로 어떻게 보고 안 됩니다. 약간 노력이 필요합니다. 직접 그림을 그려보시고 XY 귀찮긴 하지만 눈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려보신 다음에 나중에는 안 그릴 거야. 그때는 몸에 탁 각인되기 때문에 그땐 당연히 눈으로 그리지 않고 바로바로 풀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려보셔야 돼요. 5만 원짜리 지폐가 어떻게 생겼지? 세계지도가 어떻게 생겼지? 눈으로 자꾸 보는 거는 디테일에서 떨어져요. 직접 보고 손으로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엔 나중에 안 그려도 되지. 그러니까 처음 하실 때는 좀 그려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시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